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0년째인 주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던 며느리입니다. 내년이면 마흔이 되는데 아이를 좀 늦게 가져서 아직 아이가 5살이고 한창 힘들 때예요. 게다가 맞벌이를 하는 저는 평일도 전쟁, 주말도 전쟁입니다. 저는 유독 저를 못 살게 굴던 시모를 견디면서 살았던 며느리입니다. 남편 부모니까 그래도 참자. 도리만 하고 살자 하다가 결국 지금은 얼굴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에게 그래도 도리만 하고 살자 했던 건 남편과 아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놓기로 마음먹으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혹여 저와 시모와의 불화로 인해 부부 사이가 갈라지더라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시댁과 왕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저를 혹사시키면서까지 시댁 비위 맞추다가 상처받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연락 끊은 게 작년 추석 때부터인데요. 설날 때 제가 안 갔더니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생 난리를 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못된 며느리 없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살살 달래면서 얼굴 보자 하시네요.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참고하고자 어렵사리 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랍시고 행사가 참 많죠? 아마 주부님들은 대부분 싫어하실 겁니다.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이런 주고받는 문화 이제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편지 한 통으로 진심만 전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5월에 하필 시아버지 생신도 끼어 있었는데요. 우리 시부모님은 매년 생일을 내년에는 마치 못할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길 바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간 시댁을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애가 다르셨나 봐요. 남편도 제 편이라 시댁에 잘 가지 않는데 아버지 생신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락하셔서는 5월에 있는 어버이날이며 아버지 생신이며 안 챙길 셈이냐고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말 안 하고 자외선에서 자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훈 엄마야, 어쩌면 너는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어른한테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니? 너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시부모 무시하고 살 거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식 노릇도 안 하냐 이 말이야. 내가 손주도 자주 못 보고 이러고 살아야 하니? 어디 가서 창피해 말도 못해. 그만 고집 부리고 다음 달에는 네 할도리 하도록 해. 다른 집들은 며느리고 아들이고 다 자랑질인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생신 있는 거 알지? 너더러 상차리라는 말 안 할 테니 가족끼리 모이게 꼭 와라. 어머니, 이제 저 말고 둘째 도련님이랑 동서한테 하라고 하세요. 저한테 이런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할 말 있으면 지훈 아빠 통해서 해주세요. 어머니는 잊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요. 저희 가족 빼고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되잖아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재산 물려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 어머니 재산 욕심 없어요. 제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은 물려주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요. 저는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10년 가까이 할 거 다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미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는데 굳이 내 발로 그 지옥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들먹이고 재산 운운하며 은근히 협박을 하셨지만 저는 시부모님 재산에는 일도 관심 없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고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랑 시골에 있는 10년 전과 가격이 똑같은 땅 몇 대기가 전부입니다. 먼 훗날 콩알 만한 재산 물려받자고 몇십 년 세월을 종년처럼 사느니 지금의 행복이 중요해서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대체 우리 시모가 저를 얼마나 종년 취급했기에 이런 마음을 먹었나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들으면 답답하다, 미련하다 하실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맞추면서 살았으니까요. 저도 제 자신이 참 어지간하다 생각은 합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맞이에요.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 하나씩 있고 모두 결혼해서 제 가정 꾸려 잘 삽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은 늦게 한 편이라 제가 시집 갔을 때는 이미 아랫동서가 있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자식들 다들 멀리 떨어져 살고 그나마 제가 시댁이랑 1시간 거리로 좀 가깝게 살았네요. 남편은 눈치가 좀 없고 해맑아서 제 편인데다 나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나서는 자기가 먼저 당분간 발길 끊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자기 엄마는 보통의 시어머니랑은 다르다고 장담했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젊고 자식들도 존중해주는 좋은 분이라고 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해 보니 남편 말과는 전혀 다른 분이더군요. 물론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자식과 며느리가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느낀 걸 남편이 똑같이 느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낀 건 결혼한 직후부터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 말대로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아랫동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는 거 보고 정말 며느리를 아끼시는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며느리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생각에 그럴 만한 며느리에게만 잘 대해주시는 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동서에 비해 저를 유독 많이 부려먹으셨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동선의 친정이 좀 잘 산다고 들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하는 만큼 의리의리하게 예다니며 혼수며 장만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 직업은 약사예요. 심지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습니다. 못된 사람이라면 나중에 들어온 형님한테 텃세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서는 저에게 처음부터 깍듯하게 형님 형님 하면서 싹싹하게 굴었고 저 역시 동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절대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말하면 꼼짝을 못하셨습니다. 동서 내외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친척들 다 모이는 명절에도 동서는 일을 안 시켰어요. 동서가 눈치껏 저 하는 일 돕고 알아서 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건 동서를 대하시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저희 친정은 동서네만큼 부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안이고요. 저 역시 그저 그런 4년제 대학 나와 박봉인 회사 다녀요. 어머니는 차별 안 한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유독 저를 많이 부려먹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동서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면 그렇게나 정색을 하며 말리십니다. 근데 동서를 말리면서 꼭 눈은 저를 흘겨보세요. 제가 동서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동서가 제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명절 준비로 한창 전을 부치고 있으면 다친다고 뭐라 하십니다.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뭐하려 해. 그러다가 손대임은 일할 때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래? 일할 사람 있으니까 너는 안 해도 된다. 너는 그냥 과일이나 깎아. 귀하게 커서 이런 거 할 줄이나 알아? 어머니, 저도 이제 형님 도와서 해야죠. 걱정 마세요. 저도 잘해요. 동서도 유독 자기만 챙기는 어머니가 민망했겠죠. 그럼 저는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합니다. 동서, 어머니 말대로 해.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뒷정리나 도와. 시댁 가면 거의 동서와 시동생은 둘이 한 세트로 앉아있고 일은 거의 저와 시어머니가 합니다. 식구가 적으니 음식 만드는 양도 많지 않았고 애가 없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반복되니 부조리하면 열이 날 수밖에요. 물론 동서가 얄미웠다면 그때부터 저도 따지고 들었겠지만 우리 동서가 똘똘하고 눈치는 또 빤해서 시어머니가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해도 제 옆에서 사부작사부작 눈치껏 알아서 합니다. 동서네는 자주 보고 살지도 못했어요. 둘 다 일이 바쁘니 명절 빼고는 1년에 몇 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버이날 돈봉투로 퉁쳐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유독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늘 엄격한 며느리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맏며느리라 유독 더 그러신 걸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선에는 저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요.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는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3년까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애 안 들어서는 거 제일 속상한 거 저와 남편인데도 시댁에 가면 저 속상한 말을 꼭 후벼 파듯 하셨습니다. 둘째네 봐라. 벌써 애가 둘인데 대체 너는 언제 애가 들어선다니. 미련하게 기다리지만 말고 얼른 병원에 다녀봐. 아무래도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안 들어서는가 싶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애를 키워야지 나중에 다 늙어서 키우면 힘들어서 안 돼. 설마 너 지금부터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니. 다른 사람은 별다른 노력 안 해도 턱턱 잘만 들어서는데 너는 대체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는 거니? 말만 들으면 저를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 같아도 어머니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는 애 둘 건사하느라 힘들어 가끔은 명절에 애가 아프거나 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댁의 며느리가 저뿐이라 그런가 어머니는 저를 더 심하게 부려먹곤 하셨습니다. 게다가 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제가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시댁에 자주 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가서 일하는 거라면 차라리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시어머니가 주말에 오라시는 거 다 맞춰드리려 치면 몸이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급한 일로 저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열무철이니 열무김치 해다가 너희도 가져가고 애들 나눠줘야겠다. 5단만 할 테니까 이번 주에 내려오렴. 같이 열무김치 담그자. 어머니는 오이철에는 오이소박이, 햇양파 나는 철에는 양파 장아찌 이런 식으로 철마다 대량으로 반찬을 해서 자식들한테 나르십니다. 그 일을 절대 혼자 안 하시고 큰 며느리인 제가 꼭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는데요. 주말에 가보면 집안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으세요. 저한테 일 시키는 거 보면 엄청 깔끔 떠는 것 같지만 정작 본인 살림은 그다지 깨끗하게 안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치우고 사시는 것 같고 화장실 타일이나 싱크대 보면 물때가 다 껴있어요. 제가 그런 꼴을 못 봐서 몇 번 청소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더러 대청소를 시키십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먼지도 안 보이고 물때가 안 보이지 뭐냐? 네가 주말에 와서 집안일 좀 해주면 좋겠구나. 너는 오는 김에 반찬도 얻어가고 좀 좋아? 저는 가끔만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만 나중에는 저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말마다 부르시는데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자연임신이 잘 안 돼서 난임 시술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인공수정 시술할 때 난자 채취를 위해 약도 먹어야 하고 과배란 유도를 위해 주사도 맞아야 하고 여자 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제가 난임 시술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자 몸이 힘든 건 줄 모르시더라고요. 한 번은 병원 가는 날짜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시댁에 못 간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 쉽게 가지는 애를 돈 들여가며 참 잘하는 짓이다. 그게 뭐 그리 힘들다고 유세를 떨어? 시어머니가 오라는데도 못 올 정도로 힘든 일인 거냐? 그런 거 아니면 이번 주에 내려와. 장도 봐야 하고 너 지난주에도 안 와서 집안 꼴이 엉망이구나. 어머니, 청소하는 거 힘드시면 차라리 파출부를 몇 번 부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이번 달에는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에 시댁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너 시댁에 오기 싫어서 인공수정인지 뭔지 한다는 걸로 핑계대는 거 아니니? 제가 어머니 등살에 난감해하는 거 보고 보다 못한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만 불러줘치라고 싫은 소리를 한 번 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손주 빨리 보고 싶으면 우리 집사람 자꾸 힘들게 하지 말아요. 자꾸 이러는데 이 사람이 마음 편하겠냐고요. 암튼 우리는 중요한 일이니까 나중에 전화해서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볼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깟 청소 제가 가서 하면 돼요. 엄마가 파출부 싫으시면 제가 가서 청소해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네가 와서 뭘 하려고 해? 내가 언제 너한테 청소 같은 거 시키드냐?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뭐 원래부터 청소하던 사람이래요? 엄마 대체 재수 씨한테는 안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남편이 막아준 덕에 그날 이후 한동안은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몇 달 후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저는 혹여 아이를 잃을까봐 미리 육아휴직까지 내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초기가 지나고 안정기가 되어서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어머니 역시 뱃속 손주가 걱정이 되긴 하셨나 봐요. 저에게 연락해 시댁에 와서 일하라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 중 유일하게 평화로웠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제 배가 서서히 불러올 쯤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가끔 오시곤 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제가 아들 밥은 잘 챙기는지 살림은 깨끗이 하고 사는지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힘들게 만들어 온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주시는 건 감사하죠. 제가 잘 먹겠다고 하면 너 힘들다고 아침밥 거르게 하지 말고 꼭 챙겨줘. 가져온 반찬 끼니 때 잘해 먹여라. 어머니는 아들 챙겨 먹이라는 말만 하시지 빈말로라도 저 챙겨 먹으라는 말은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출산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더 자주 오시곤 했는데요. 오셔서는 꼭 의도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애 낳을 때 남자가 왜 필요하니? 분만실에 굳이 남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옛날에 나는 혼자 진통하고 집에 산파 불러서 낳고 그랬어. 요즘 여자들이 유난이지 유난. 대체 저런 소리를 왜 하시나 싶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동서도 서방님이 두 애들 낳을 때 같이 들어가서 손잡아주고 탯줄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유난이라고 하세요? 그거야 초산이라 진통도 오래 할 텐데 우리 아들 고생할까 봐 그러지? 이러시더라고요. 평소 때 같으면 어머니가 하는 독설 들어도 그냥 넘겼겠지만 임신해서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머니, 애 낳는 제가 고생이겠어요? 옆에서 손만 잡아주는 남편이 고생이겠어요? 어머니도 셋이나 낳아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이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정말 서운하네요. 제가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자 어머니는 그제야 머쓱해하시며 화제를 돌리려는 듯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그래, 네 집사람이 배가 많이 불러서 많이 힘들 텐데 네가 많이 도와주니? 집안일 같은 거 말이다. 남편은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해맑게 대답했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이 사람 힘들까 봐 다 해요. 다리도 잘 붙더라고요. 밤마다 주물러주고 있어요. 남편 대답을 듣고 슬쩍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어머니 표정이 싹 굳는데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걱정이 돼서 도와주라는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었던 거죠. 남편 대답 들은 후에는 임신했다고 남편 부려먹는 여자들 욕을 사돈의 팔점까지 들먹거리며 그렇게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어머니가 남편 부려먹는 여자들 욕하는 거 듣고 나서도 어머니의 의중을 파악 못하고 이러더군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려먹기 전에 남편들이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이 해달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어머니는 남편의 대답에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시며 삐쳐서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의 속뜻을 전달하니 남편은 설마 우리 엄마가? 에이,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당신 힘들까봐 잘해주라고 하신 말이야.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댁과 연락 끊고 살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더한 시어머니도 많았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자주 보려 해서 그렇지 고약한 분은 아니라고 애써 위안했어요. 물론 자식들에겐 끔찍하게 잘하셨죠. 근데 며느리는 자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저는 자연분만을 못한 데다 수술을 해서 그런지 아이 낳고 회복이 더뎌서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다른 초산모에 비해 많아서일까요? 가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상하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겁도 없이 켜고 살았는데 그게 큰 실수였던가 봐요. 뼈에 바람 든다는 산후풍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 친정엄마가 덩달아 저 조리해 주느라 고생을 했는데 저 한창 힘들 때 시어머니는 그다지 도와준 게 없으세요. 물론 바라지도 않았지만요.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병원비 보태라며 50만 원은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감사히 받았죠. 아이 낳고 나서는 정말 정신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2돌 지나고 3돌 지나고 나서야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저는 직장을 마냥 육아휴직 내고 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3돌 무렵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살만하구나 싶으셨던가 봐요. 서서히 며느리 괴롭히는 모드로 발동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동선에는 서방님이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아마 그래서 더 저를 볶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뻐라 하는 둘째 며느리가 없으니까 저한테만 관심이 쏠렸던 거죠. 어머니가 저는 마뜩찮아 해도 손주는 예뻐하시긴 했어요. 맏아들이 낳은 장손이니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럼 그 장손 낳아준 저도 좀 생각해 주시지 왜 저한테는 그렇게 쌀쌀맞게 구셨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막 3돌 지난 아이 데리고 1시간 거리 시댁 가는 게 만만찮은 일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툭 하면 저에게 시댁에 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라는 말에 적당히 응했어요. 시시때때로 일 있다며 거절도 했고요. 말이 쉽지. 일주일에 1번 시댁 가는 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건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미련하다 싶네요. 그때는 왜 그리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걸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 그걸 거역을 못하기도 했고요. 아이 커가면서 어머니 때문에 무수히 서운하고 억울한 일 많았는데 그거 다 하자면 오늘 밤을 새울 것 같으니 제가 시어머니와 단절하게 된 계기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커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창 애 키우기 힘들 때는 그래도 매주 오라는 거 거절해가며 한 달에 1~2번 가긴 했어요. 물론 시댁 가서도 제가 편하게 지내다 온 거 절대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좀 크고 데리고 다닐만 해지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득달같이 전화를 하셔서는 토요일 날 무조건 내려오라고 울음장을 놓으셨습니다. 내일 지훈이 짐 싸들고 아침 일찍 와. 우리 손주 얼굴 본 지 오래된 것 같구나. 너 오는 김에 반찬도 좀 하고 집안일도 도와줘야겠어. 이불 빨래도 잔뜩인데 세탁기로는 도저히 성에 앉아 못하겠지 뭐니. 이제는 힘에 부쳐서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발동이 걸리니 거리낌 없이 저를 매주 부르셔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그즈음 어머니가 무슨 노래교실인지 뭔지에 재미를 붙이셨던가 봐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새끼밥은 챙겼는데 살림이니 밥이니 다 뒷전이고 바깥으로 놔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고 느꼈던 게 어머니 살림이 원래도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손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매주 시댁에 갈 때마다 저와 남편이 밀린 집안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할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우리 어머니 저한테 애썼다 고맙다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분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말마다 오라는 억지 다 맞춰드렸고 가서 청소도 하고 살림 정돈 다 해드렸어요.
제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 줄 아시나요? 그래도 저 눈치 보며 도와주려는 남편을 봐서 참은 거고요. 아이에게는 하나뿐인 조부모이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보살처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치사하게 구는 시어머니를 계속 참아줄 인내심은 저도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유독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거에 푸대접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동서 있을 때는 동서 포함 다른 식구들에게는 뜨신 밥 떠주고 저와 어머니 앞으로는 찬밥 놓으면서 먹고 해치우자 하시는 양반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혹여 찬밥이 있을 때는 버리기 아깝다며 늘 저에게 찬밥을 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다 보고 듣는 데서 저를 홀대하시는 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밥상에 다 모여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찬밥을 또 주시길래 제가 뜨신 밥 먹고 있던 남편과 밥그릇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찬밥 먹기 싫어요. 지훈 아빠는 국에 말아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찬밥 먹으라고 할게요. 따뜻한 밥 있는데 어머니도 따뜻한 밥 드세요.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바꾼 찬밥 그릇을 확 낚아채시더니만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아깝게 다 내다 버린다니? 남자들은 따뜻한 밥 먹이는 게 당연한 거고 너는 밥 많이 먹지도 않으니 찬밥 좀 먹으면 어때서 그래? 이러십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미워서 그러시나 싶더라고요. 단순히 며느리 부려먹는다기보다는 저를 싫어해서 세월이 이리 지났음에도 못되게 구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 입은 입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찬밥 드시고 사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똑같이 예전 며느리처럼 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평소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제가 따지자 어머니도 놀라시더군요. 남편 역시 놀라서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왜 자꾸 이 사람한테 찬밥 주고 그래요? 다음에 엄마가 찬밥 주면 내 밥이랑 바꾸라고 내가 시킨 거야.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한참 언성 높여 말씀하시다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시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군요. 어머니! 년이라니요! 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쌍욕은 안 듣고 살았어요. 이럴 거면 저 다시는 부르지 마시고요. 오라가라 하지도 마세요. 저 오늘 이후로 안 오고 싶네요. 저는 어머니에게 욕을 듣고 나서 남편과 아이를 재촉해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사과 받았지만 까놓고 말해 어머니 사과를 받을 일이지 남편 사과를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 안 가리라 마음 먹었어요. 그동안 어머니 전화 다 받고 온갖 명절에 집안 행사니 뭐니 맏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챙기던 거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고생을 자처하나 싶었어요. 결혼 10년 되어서야 이런 결심을 한 거 웃기지만 저 보살 며느리 아닌가요? 제가 무딘 편이라 다 속으로 사귀고 참았기에 망정이지 이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애 앞에서도 엄마 존중 못 받는 거 보여줄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확실히 말했습니다. 당신 노선 똑바로 해. 그동안 내가 당신 부모한테 어찌했는지 알면 내가 이러는 거 이해할 거야. 난 당신 어머니가 사과해도 이제는 보고 살 생각 없어. 당신에게는 부모니까 정 보고 살겠다면 당신하고 애는 가도 좋아. 하지만 나한테 강요하지 마. 당신 마누라 스트레스 받아서 말라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줘. 내가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다. 우리 엄마 나이 먹을수록 왜 저러시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당신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나 상관없어. 마음 편하게 살자. 부부 둘이서는 합의가 끝났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어머니와 연락을 딱 끊고 시댁도 몇 달간 가지 않았어요. 신경 끊고 사니까 내가 왜 그리 구구절절 힘들게 살았나 싶게 주말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벌이 하면서 내 살림도 못 챙기는 주제, 왜 시댁 살림을 챙겼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시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제가 시댁에 안 가고 연락도 안 하는 동안 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참다 전화하신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몇 달째인 줄 알아? 그렇게 싹섞게 시집에서 나갔으면 이제는 죄송하다 수그리고 들어올 줄도 알아야지. 어른이 전화하게 만드냐?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댁 안 갈 건데요.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요. 무지 바쁜 사람이에요. 이제는 제 시간 쪼개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 짓 안 하려고요. 뭐야? 시부모랑 연이라도 끊겠다 이거니? 네가 뭔데 우리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냐? 잔말 말고 내일은 토요일이니 우리 집에 오너라. 지훈아비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챙겨가.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오라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말어라.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와. 어머니는 사과는커녕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보고 싶어 하시는 손주랑 아들 제가 보내겠습니다. 실컷 보시고 돌려주세요. 어머나, 너 대체 말하는 본새 누구한테 배워먹은 거야? 너 본래 모습 이런 거니? 도저히 전화로 할 말이 아니구나. 내일 너 단단히 버릇 좀 고쳐야 할 듯 싶으니까 아침 일찍 내려와. 그리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욕설만 안 들었지 며느리 버릇을 고치겠다니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답니까? 40 넘은 며느리 버릇 고쳐서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당연히 가지 않았고요. 보고 싶은 아들이랑 손주 실컷 보시라고 남편이랑 아이만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어머니랑 단단히 얘기를 하고 오겠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태도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도 남편도 없는 시간이 주어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시간을 가지며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밀린 집안일도 했습니다. 거창한 거 안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 아마 주부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 왜 그리 전전긍긍 살았을까요? 행복했던 주말이 가고 일요일 점심때쯤 남편이 아이와 집으로 출발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한 이유야 뻔했죠. 며느리 버릇 고쳐놓겠다 했는데 아들과 손주만 왔으니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열이 받으셨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예! 지훈어미 너 시어미를 지금 엿먹이자는 거냐? 대놓고 내 말 무시하는 게 아니면 대체 이게 무슨 경우야? 어머니,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버릇을 뜯어고치겠다고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한테 저는 못마땅한 며느리잖아요. 앞으로 맏며느리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예쁜 둘째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사세요.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남편이랑 자식 있는 여자가 그러는 거 아니다. 한국에 있지 않은 둘째 내가 뭘 하겠어? 네가 맞으면 맞이답게 도리를 해야지. 시댁이랑 안 보고 살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더러 아들이랑 손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 그동안 어머니 비위 맞추고 사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종년처럼 사는 거 더 이상은 못해요.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도 저는 신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울까 봐 무섭거든요. 앞으로 할 말 있으면 지훈 아빠한테 전하시고 저한테는 연락 마세요. 어머니와 언성 높여 다투고 나서 얼마 후 남편과 아이가 도착했더라고요. 그 사이 어머니는 남편에게 쪼르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안방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글쎄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소화기 너머로 다 들리는 겁니다. 제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어머니에게 너무한다고 언성을 높였고요. 한참 어머니와 신랑이 끝에 전화를 끄는 남편이 나와서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러는 겁니다. 당신한테 너무 창피하고 할 말도 없고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포기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떡하든 상관없어. 나도 영 끊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장남이니 어쩔 수 없는 내 입장도 이해해주라.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내가 뭐라고 당신한테 낳아주신 어머니 외면하고 살라 하겠어? 지난번에 말해서 당신도 이해할 거라 믿어. 나는 이제 당신 부모님 집에 안 갈 거야.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강요만 안 하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 어머니 대면하는 거 너무 무섭고 겁나. 명절에 가서 자고 오는 것도 싫고 주말마다 식모처럼 일하는 것도 싫어. 집안에 잡동사니 온통 쌓아놓고 지내면서 나한테 깨끗하게 살라고 조언하시는 것도 너무 싫고.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만할게. 그래, 알았어. 나도 그동안 당신 마음고생한 거 뻔히 다 봤잖아. 이제부터는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가족 연락처는 다 차단하고 지금껏 지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직 외국에 사는 동서와는 가끔 연락을 하긴 합니다. 혹여 맏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와 틀어져서 동서가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형님, 잘하셨어요. 사실 저는 멀리 떨어져 사니까 집안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긴 해요. 형님한테 다 맡겨놓고 나몰라라해서 늘 죄송하죠. 근데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형님한테 유독 못되게 군 거 왜 모르겠어요? 마음의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홀가분하게 사세요. 어머니도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해요. 동서가 이해해주니 고맙네. 동서가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걱정했어. 그래도 어머니가 나는 미워해도 동서는 예뻐하시니까 두 사람이 나처럼 영 끊고 살 일은 없겠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불편했어요. 차라리 형님이랑 똑같이 대해주시지. 어머니 속내가 다 보이니까 속물처럼 느껴지던데요. 암튼 저 아직 2년 있다가 한국 들어갈 거니까 형님이나 저나 그때까지는 맘 편히 지내자고요. 같은 며느리지만 동서지간 갈등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동서는 해외 생활 중이라 사실상 어머니는 왕래하고 사는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셈이네요. 저를 예뻐하시지도 않으셨으면서 저한테는 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시어머니가 맏며느리인 저를 유독 힘들게 했던 이유는 저를 집안의 노예로 교육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들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 세뇌하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들은 그런 전문적인 세뇌법이 참 익숙하신 것 같아요. 물론 세상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저를 집안에서 가장 하위 계급으로 여기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는 동등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본인 아들과 손주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라는 걸 각인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본인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며느리인 제가 본인과 같은 길을 걷는 건 억울하셨던 거죠. 저한테 찬밥 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남편에게 당당하게 원하는 걸 요구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꼴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제 추측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건 못 고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몇십 년간 살아오면서 굳어진 사고는 죽을 고비가 아니고서는 바꾸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제 쪽에서 포기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영 끊고 사는 거 선택하지 않았다면 정신이 황폐해졌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싸워서 이런 결과가 되었지만 오히려 저에겐 다행이다 싶어요. 불과 작년 일이라 앞으로는 어찌 될지 장담할 수는 없긴 해요. 부모님이 천년만년 사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당장에 참고 사는 건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 사는 지금이 편하고 좋네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뭐가 그리 대단한가요? 안 챙겨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고스란히 저와 가족을 위해 쓰니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남편이랑 손주까지 못 보게 할 정도로 독하지는 못해서 그냥 지금처럼 저만 거리두고 살 생각입니다. 제가 시가와 영 끊게 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며느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며 들어주셨을 것 같네요. 그중에는 저보다 더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힘드시다면
때로는 저처럼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